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오송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승미 도생님 모시고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생님, 이 감자 입마름병은 어떤 건가요? 감자의 잎에서부터 시작해서 덩이 줄기까지 썩게 만드는 그런 병인데요. 감자 잎마름병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대기근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되고요. 또 200만 명이 아일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흑사병은 어떤 질병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흑사병은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인류에게 공포를 안겨준 질병입니다. 몸이 새카맣게 되면서 죽는 병이어서 동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고 7,500만에서 2억 명까지 사망을 하면서 흑사병균을 생물 병기로 이렇게 악용한 사례도 많이 있죠. 과거 몽골 제국이 이 페스트균을 생물 병기로 사용을 했는데요. 일본군도 중국 본토에 이 흑사병을 퍼뜨리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1990년대에 구소련이 흑사병균 에어로졸을 제조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인류사를 바꾼 질병 중에서 아일랜드에서 발병했던 감자 입마름병에 대해 그리고 또 유럽의 중세를 끝낸 흑사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발생했던 인플루엔자와 또 2015년에 발생했던 메르스처럼 전염병에 대해 유행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를 전 세계를 강타할 전염병 중에 하나로 꼽고 있죠.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나 야생 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일종의 동물 전염병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가 되는데요. 특히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철새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공기로 전염되는 변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될 경우 팬데믹, 즉 대륙간 전염병으로 돌변해서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전 인류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하지만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예방 백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대유행을 걱정하는 건가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일한 치료제는 타미플루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선책은 아닌데요. 전문가들 역시 이런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새로운 조합을 갖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그 전에 사용하던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타미플루의 경우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심각한 부작용으로 환각과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환각 증세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요. 실제로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죠. 바로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인데요. 이 스페인 독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페인 독감은 지난 20세기 초에 최단 기간 동안 엄청난 죽음을 몰고 온 전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보통 노약자나 병자들에게 취약한데요. 스페인 독감은 특이하게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중세 2차 흑사병 대유행이나 지난 25년 동안의 에이즈 유행 때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겨서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리는데요. 극심한 근육통, 두통, 급격한 체온 상승과 심한 기침을 유발해서 폐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플루엔자입니다. 전염 속도도 빠르고 치사율이 일반 독감의 25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원래는 스페인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미국에서 발생했던 것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하죠. 네, 사실 스페인 독감은 미국 독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스페인 독감이 처음 발병한 것은 1918년 초에 미국 캔자스주의 병영에 주둔한 6만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18년 중반기부터 미군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많은 군인들이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불과 1, 2년 사이에 이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은 함께 찾아온다고 하는데 스페인 독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촌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큰 피해를 입힌 이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18년 9월에 스페인 독감이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1918년 11월 매일신보에 따르면 학교는 휴교를 했고 회사는 휴업을 했으며 이 상여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역의 여러 우체국에서 직원이 전멸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를 보면 이 1918년 조선 인구 1759만 명 가운데 약 42%인 74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고 하고요. 그 중에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126명당 1명이 죽은 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창궐했던 이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피해가 소출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던 데에는 상제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된 데에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만병통치 태을주 주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09년에 상제님께서 어천을 하시고 나서 2년 후인 1911년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이 전라도 정읍 대흥리에 처음으로 도문을 여시고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전했는데요. 그때 태을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이 태을주 주문을 일주일만 읽어도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 신앙인들이 구름 일듯이 다 모여들게 되었고요. 3년 만에 전라도, 충청남도, 서남의 모든 섬에 태을주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었던 1918년에 태을주를 읽으면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태을주 주문을 읽어서 치유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을주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태을주의 조화를 체험한 것 같은데요. 스페인 독감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하죠. 네,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당시 전 세계 인구인 18억 명 중에서 30%에 해당을 했다고요. 사망자는 대략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10배나 많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군대의 전투력을 무력화시켰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서둘러서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했는데요. 실제 스페인 독감이 다시 대규모로 창궐하고 나서 2, 3개월 후인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몇 년 전 감기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철저히 예방해서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막아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류가 유일하게 종식시켰다고 하는 천연두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 천연두는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천연두는 아프리카 또는 인도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부터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연두는 두창, 시두라고도 하고요. 마마손님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요 증세는 고열과 전신에 나타나는 발진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폐와 주요 장기에 침투해서 이 신체 조직을 파괴하고 결국 사람 몸속의 수기, 이 체액을 말려서 죽이는 매우 끔찍한 병인 것이죠. 네, 일단 시두에 걸리면 무섭게 앓다가 흉측한 몰골로 죽게 된다고 하고요. 다행히 낫는다 하더라도 곤보가 되고 맙니다. 특히 면역력이 없는 경우에 치사율이 20%에서 4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천연두는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염력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방접종으로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호암보다 더 무서운 게 마마라고 해서 손님으로 이렇게 공경했다고 하죠. 천연두는 특히 세계사를 주도했던 이 왕과 황제들의 목숨을 앗아가서 이로 인해 인류사가 크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왕과 황제들의 목숨을 여러 차례 앗아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기 전에 1157년 사망한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 얼굴에 곰보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리고 천연두는 이 문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했는데요.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천연두가 아테네를 휩쓸어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아테네가 질 수밖에 없었다고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흑사병이 생물 무기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아봤었는데요. 이 천연두가 실제로 많은 전쟁에서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천연두는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생물 병기이기도 한데요. 유럽인들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천연두가 아즈텍, 마야, 잉카 제국으로 퍼지면서 그 덕에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식민지 관할권을 두고 벌어진 1763년 영국 프랑스 전쟁에서도 천연두균이 사용이 됐는데요. 영국 측에서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원주민들의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천연두 환자의 고름딱지가 베어 들어간 담요를 원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무수히 죽게 되었습니다. 천연두는 인류의 최초의 전염병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질병인데요. 그런데 이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의 역사가 천연두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의사가 1796년 최초로 천연두 백신, 예방접종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 백신이라는 말은 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했는데 바로 이 백신, 예방접종이 소의 우두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두는 소에게 걸리는 이 천연두와 비슷한 전염병인데요. 제너는 사람이 우두에 옮으면 천연두에 비해서 훨씬 약하게 앓게 되고요. 그 뒤에 천연두에 노출되어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25년 동안 실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시험하고 정리를 해서 우두법을 검증하고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을 천연두의 위험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의학계에서는 병원체인 세균을 끓이거나 약하게 만들어서 예방주사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천연두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는 전염병이죠.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자 또 최초로 예방접종을 한 질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류가 최초로 종식시킨 전염병이기도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연두는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자
인류가 최초로 종식시킨 전염병인데요. 1967년 이래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추진된 천연두 근절계획 실천으로 1977년에 소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뿐 2년간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WHO에서는 천연두 근절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후에 우리나라도 천연두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았고요. 1993년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 생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미국에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떨었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등장한 기사가 탄저균 다음에 생화학 무기 테러는 천연두가 될 거라는 것과 UN 보고서를 인용해서 북한도 천연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프랑스 등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개발을 재개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1월 6일 천연두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9년 9월 16일 기사를 보면 러시아에 있는 국립바이러스 및 생명공학연구소 벡터의 한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에볼라와 같은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게 아니냐 하는 공포가 확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벡터 연구소가 천연두 바이러스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그런 실험을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다면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라고 하신 이 상제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질병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한 해가 멀다 하고 신종플루, 메르스, 최근에는 돼지열병 등 아직 치료약이 없거나 치료약이 있었더라도 변이가 된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이미 100년 전에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온다.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겁의 해결책으로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앞으로 가을 개벽기에 벌어질 대병겁의 큰 위기 속에서 오직 마음을 바르게 갖고 태일주를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태일주 주문을 읽으며 위험한 순간들을 극복하며 새로운 문명을 열어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미 도생님 모시고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질병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병은 문명에 의해 만들어지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 가을 개벽을 앞둔 인류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명구인데요. 머지않아 닥칠 괴질 병겁 또한 인류의 신문명을 여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병겁을 극복하면서 인류가 진정한 후천 상생 문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역사에 눈뜨고 곧 닥칠 추살의 대병겁을 넘어 후천 가을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께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을 추천해 드립니다.